안녕하세요. 오늘은 5번째 단원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풀이 시간입니다. 자, 시작해봅시다. 1번입니다. 다음은 특수상대성 이론에 대한 사고 실험의 일부인데 그림과 같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한답니다. 그 다음에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우주선의 운동방향과 수직으로 방출된 빛은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한답니다. 거울에 반사되어 다시 광원으로 온대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A, B의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하는 거리는 각각 LA, LB랍니다. 두 개가 다르죠. B 기준으로 얘가 이렇게 날아가고 있는데 B는 여기 있고요. B 기준으로 거울이고요. 이게 광원이에요. 그럼 광원에서 나간 빛이 거울로 갔다가 이렇게 도달하죠. B 기준으로 B가 봤을 때. 그런데 A가 봤을 때는요. A가 봤을 때 얘는 오른쪽으로 날아가죠. 그러면 빛은 이렇게 나갔지만 사방으로 나간 빛 중에서 거울이 시간이 가면 거울이 이렇게 이동해 가지 않습니까? 우주선이 가니까. 그럼 빛은 사방으로 날아간 것 중에서 이렇게 진행한 것처럼 보이죠. 그쵸? 그 다음에 얘가 반사운동, 여기 빛은 이렇게 갔지만 광원은 여기 있는 거예요. 그쵸? 또 시간이 지나요. 광원이 이쪽으로 가죠. 그 다음에 거울도 이쪽으로 가고. 그럼 얘가 봤을 때는 여기서 반사한 빛이 여기에 도달하는 것처럼 보인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그러면은 B가 봤을 때 요 거리는 왕복거리, 요 거리는 LB라고 했고 A가 봤을 때의 거리는 LA라고 했어요. 광원에서 방출된 빛이 거울에 반사되어 광원에 도달할 때까지 A, B 관성계에서 걸린 시간은 각각 TA, 얘가 걸린 시간이 TA, 얘가 걸린 시간이 TB래요. 얘가 걸린 시간이 TA, B가 봤을 때 걸린 시간이 TB예요. 자,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대로 고르래요. LA가 LB보다 길지요?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먼 거리 갔으니까 TA가 TB보다 크죠? 맞았습니다. 그 다음에 광속은 똑같으니까 시간분의 거리 있을 때 그거는 동일하게 나오죠. 그래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같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았습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딴 우선이 검출기 P, 광원, 검출기 R을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이옵니다. 자, 이렇게 했고요. 이렇게 날아가는데 광원, 그 다음에 이쪽에는 요게 Q,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R, 자, 여기 R,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P라고 했어요. 관찰자 B는 안에 있고요. A는 밖에 있어요. Q는 A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입니다. 얘가 봤을 때 이게 광원이에요. 광원에서 P까지의 길이가 L1이래요. 얘가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놈을 본 거예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Q까지의 거리도 L1이래요. 그 다음에 광원에서 R까지의 거리는 L2래요. 자, 빛이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쵸? 빛이 나가요. 그런데 R은 앞으로 도망가고 P는 빛 쪽으로 가죠. 빛 쪽으로 얘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입니다. 빛 쪽으로 갔을 때의 거리가 L1이고 그놈이 이거랑 같대요. 이거는 길이 수축이 일어나지 않죠.
그쵸? 그러니까는 요거랑 지금 같다고 봤어요. A가 요 길이랑 같은데 그럼 요거는 수축이 일어나서 L1이니까 실제로는 L1보다 크죠. 자, 그러면 기억 봅시다. 옳은 거 찾는 겁니다.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와 Q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거리 같죠? 동시에 도달하는 건 맞죠? A가 갔을 때 거리가 같으니까. 니은 B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도달합니까? B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요 거리랑 같은 거지 길이 수축이 일어난 거리라 실제 길이는 L1보다 큰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와 Q에 동시에 안 도달하죠. B 입장에서는. 틀렸습니다. 디귿 A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입니다.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L2보다 크다. 광원과 R 사이의 거리는 L2라고 했거든요. 그쵸? A 관성계에서 빛이 진행한 거리가 L2라고 그랬어요. 빛이 진행한 거리가 L2고 실제 거리가 얼마냐 이겁니다. 얘가 봤을 때 그러면은 얘가 도망가가지고 얘가 도달한 거리가 L2니까 실제 길이는 광원과 R 사이의 실제 길이는 L2보다는 작아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랍니다.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온다 됩니다. 여기가 이렇게 가고요. B가 안에 있어요. 또 B가 안에 있고 요게 뭐죠? 요게 P 그 다음에 자 요게 X 그 아래 있는 거 요게 Q P 아래 있는 거 요게 Y라고 되어 있어요. 그쵸? 자, 운동하는 것인데 등속도로 운동을 하는 것인데 우선의 운동 방향은 광원 P에서 거울 X를 잇는 직선, 광원 Q에서 거울 Y를 잇는 직선과 나란한 방향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표는 PQ에서 방출된 빛이 각각 X, Y까지 진행하는 동안 걸린 시간을 A, B의 관성계에서 측정하는 거랍니다. 먼저 P에서 X까지 가는데 걸린 시간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T2래요. P에서 X까지. 그 다음에 Q에서 Y까지 가는 거. Q에서 Y까지 가는 것도 B 관성계에서 봤을 때 T2래요. 그러면은 B 입장에서는 요 길이와 이렇게 간 길이가 동일한 거죠. 그쵸? 그럼 뭐 한 거예요? 빛이 PX 다시 P로 온 거로 볼 수도 있죠. 거리가 같으니까. 시간이 동일하니까. B 입장에서. 그쵸? 자, 그럼 A 입장에서 봅시다. A 입장에서는요. P에서 X까지 간 게 A는 T1이래요. 자, 그러면 Q에서 Y까지 간 거는요. A 입장에서 우선이 이쪽으로 하니까 Y가 다가간 것처럼 되죠? 그러면 Y는 T1보다, 요거보다는 작아야 되죠. 왜요? 얘 입장에서는 X는 도망가서 검출된 게 T1 걸렸다면, 다가가서 검출되는 건 T1보다 작아야 되죠. T1보다 기억은 작아야 돼요. 그쵸?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았습니다. 니은. T1 더하기 기억은 2배 T2냐? 라고 물었거든요. 2배 T2라고 한다면은, T2의 2배. 그럼 이건 뭐 한 거예요? B 입장에서 P에서 X, Q에서 Y. 거리가 똑같으니까 이거는 마치 뭐예요? 2배의 T2라는 얘기는
px-p로 온 거예요. 또는 qx-q로 온 거란 말이에요. B 입장에서. 왕복한 거예요. 왕복. 즉 왕복 시간이 t2란 얘기예요. B의 왕복 시간. 그러면 2배의 t2예요. 그럼 A의 왕복 시간은요? A의 왕복 시간은, 자, A의 왕복 시간은 여기서 멀어지죠. 그쵸? 길이, 그럼 시간은 훨씬 커야 되죠. t2보다. 이해가세요? 자, 그럼 Q의 경로로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요거. 그 다음에 요거는 요 놈이 t2보다 크단 말이에요. 따라서 t1 더하기 기억하면은 왕복이에요. 왕복. 그거니까 시간 팽창이 일어나서 이거보다 커야 되죠. 즉 얘가 B 입장에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A 입장에서 왕복하는데 걸린 시간이 시간 팽창이 일어나니까 커야 된단 말이에요. 니은은 맞았고요. 디귿. A의 관성계에서 A 얘가 봤을 때입니다. 얘가 봤을 때 P에서 X까지 길이, P에서 X까지 길이는 Q에서 Y까지 길이보다 작습니까? A에서 봤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A에 봤을 때는 어떠냐? 동일하죠. 왜요? 같은 길이로 길이 축소가 일어나야 되니까요.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이해가세요? 따라서 디귿은 틀렸습니다. 그래서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4번입니다. 그림은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광원 P, 검출기 광원 Q를 있는 나란한 직선과 나란한 방향으로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관찰자 B가 탄 우주선이, 네. 4번입니다. B가 타고 있는데 얘가 이게 검출기고 여기가 P, 자 여기만큼 떨어진 거 이게 Q, 광원 P, 광원 Q예요. A 관성계에서 P 검출기 Q는 정지해 있답니다. A 관성계에서 얘가 A인데 얘가 봤을 때 정지해 있대요. 표는 AB 관성계에서 측정한 내용입니다. 자, A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빛이 방출되는 사건과 검출계에 빛이 도달하는 사건, 즉 빛은 PQ에서 동시에 방출되고 A 관성계에서 A가 봤을 때 여기서 동시에 방출되고 검출계에 동시에 도달한답니다. 그 얘기는 A가 봤을 때 이 거리는 동일하다는 얘기고, 그쵸? 그 다음에 B에서 봤을 때가 바로 기억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다음 P와 Q 사이의 거리는 L1이라고 되어 있고요. 얘는 L2라고 되어 있어요. P와 Q 사이의 거리는. 됐어요? 자, 그럼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찾으랍니다. 기억. 빛은 Q에서가 P에서보다 먼저 방출되고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한다가 기억에 해당됩니다. 자, 그럼 A가 봤을 때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으니까 B가 봤을 때도 동시에 도달을 해야 돼요. 그쵸? 동시에 도달하는데 빛이 이렇게 가고요. 이렇게 가는데 검출기가 이쪽으로 가죠. B가 오른쪽으로 가니까 검출기는 왼쪽으로 가죠. 그쵸? 그럼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얘는 거리가 짧아지는 거고 얘는 검출기가 멀어지니까 상대적인 거리가 늘어나는 건데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그럼 Q에서 먼저 빛이 방출돼야 되죠. 맞았네요. 기억. 니은 L1보다 L2가 크다 라고 돼 있거든요. B 관성계에서 길이 수축이 일어나니까 L2보다 이렇게 커야 되는 거 맞았죠? 디귿.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A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B의 시간은 시간 팽창이 나니까 느리게 가는 거 맞았죠? 기억량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5번입니다.
그림과 같이 관찰자 A 관성계에서 이거 좀 바꿉시다. 관찰자 A 관성계에서 점 PQ가 점 O로부터 같은 거리만큼 떨어져 정지 있고 A 관성계에서 정지 있고 PQ에서 각각 생성된 입자 BC가 A에 대해 각각 0.8C, 0.7C의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한답니다. 요게 B. 여기서 방출된 게 0.8C의 속력으로 여기까지 가냐면 여기 5까지 간답니다. 5. 그 다음에 C에서 방출된 것도 0.7C의 속력으로 5까지 간답니다. A가 여기 이렇게 있어요. A. 자, 좌표는 X, Y 이렇게 돼 있고 이건 스몰 p, 여기 스몰 q 라고 돼 있어요. 자, PQ에서 각각 생성된 입자 BC가 요거 C예요. C. BC가 A에 대해 각각 0.8C, 0.7C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하고 A의 관성계에서 BC의 운동 방향 각각 플러스 X방향, 얘는 플러스 Y방향이고 5에서 동시에 소멸한답니다. 여기서 동시에 소멸한답니다. 동시에 도달한 거죠.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에서 있는 고르래요. A 관성계에서 B가 P에서 O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C가 Q에서 O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보다 크다라고 했거든요.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요, 속력이 빠르니까 작아야 되죠. 걸린 시간이. 그렇죠? 자, 그러면 A 관성계에서 P와 O 사이의 거리와 Q와 O 사이의 거리는 같아요. 동시니까. A가 봤을 때 이거는 요 거리와 요 거리는 같단 말이에요. 되었어요? 거리가 같은데 그러면은 동시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작아야 되잖아요. 속도가 빠르니까. 그러니까 틀렸죠. 기억? 니은. 그 다음에 A 관성계에서 B의 시간은 C의 시간보다 느리게 간다. A가 봤을 때 이게 더 빠르죠? 시간 팽창이 더 일어나지 맞았습니다. 그래서 디귿. Q에서 O까지의 거리. 여기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B 관성계가 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B의 관성계에서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크다 했거든요. B가 봤을 때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B가 봤을 때 길이 수축이 일어나요? 안 일어나요? 직각방향이죠. 움직이는 거에 직각방향. 수축 안 일어나죠. 그쵸? C는요? 수축 일어나죠. 그쵸? 따라서 Q에서 O까지의 거리는 B의 관성계가 C의 관성계에서보다 커야 되죠. 길이는. 그래서 니은과 디귿이 맞아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이요. 그림은 우주 정거장에 대해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낸 것입니다. 우주 정거장에 대해서 0.6이 아니라 6번이요. 우주선이 이동을 하는데 빛 P가 나오고 이게 우주선이에요.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고, 자, 여기 우주 정거장이 있다고 칩시다. 이렇게 생겼다고 칩시다. 자, 우주 정거장에서 빛 Q가 나와요. 그리고 요 거리는 3광년이래요.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 얘가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선이 움직이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 우주선과 우주 정거장 사이의 거리는 3광년인 순간 우주선에서는 우주 정거장을 향해 빛 P가 방출되고 우주 정거장에서는 우주선을 향해서 Q가 동시에 방출됩니다. 3광년이 됐을 때 방출되는 거예요. 우주 정거장에서 봤을 때예요.
자, 그러면 이에 대한 설명을 온 것만을 보기 있는 대로 볼래요. 우주선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는 우주선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 데 걸린 시간은 3년보다 작다. 거리가 짧아지니까. 그쵸? 그러니까 기억 맞았고. 니은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Q가 방출되는 순간부터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Q가 진행한 거리는 3광년보다 작죠. 얘가 왔을 때 얘가 우주선이 다가오는 거니까. 네, 니은 맞았고. 디귿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여기서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 순간 Q가 우주선에 도달한다 라고 해놨거든요. P가 우주선에 도달하는 순간 Q가 우주선에 도달한다고 맞습니까? 자, 그러면 우주 정거장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예요. P가 방출되는 순간 우주 정거장에 도달할 때까지 P의 경로 길이는 얘가 봤을 때 3광년에서 빛이 방출됐다고 했으니까 거리는 3광년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할 때까지 P가 여기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은 Q가 시간이요. 길이가 수축이 되죠. Q가 여기서 방출된 빛이 우주선에 도달할 때까지 걸린 시간보다 크죠.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우주 정거장에 얘가 봤을 때 Q가 우주선에 도달한 후에 P가 우주선에 도달하죠. 그렇죠? Q가 우주선에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P가 우주 정거장에 도달하는 겁니다. 됐죠? 얘가 봤을 때는 3광년 걸려서 온 거니까. 또 빛이 갔는데 얘는 실제로 다가오는 거니까. 됐어요? Q가 먼저 도달하고 그 다음에 P가 도달하는 겁니다. 틀렸네요. 그럼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번이 정답입니다. 자, 그 다음에 7번입니다. 다음은 마이켈슨 몰리 실험에 대한 내용인데 그림과 같이 광안에서 방출된 빛의 일부는 반투명 거울 M에서 반사된 후 L만큼 진행하여 거울 P에서 반사되고 위쪽에 있는 거울이에요. 반사되고 빛의 일부는 M을 통과한 후 L만큼 또 진행해서 같은 거리만큼 진행한 다음에 거울 Q에서 반사되도록 광원 PQ 및 검출기를 설치하렵니다. 광원에서 빛을 방출시키고 경로 1, 즉 광원, 거울 M, 그 다음에 P 반사돼서 나가서 P, 그 다음에 다시 M, 그 다음에 검출기, 아래쪽 검출기로 오는 거. 그게 경로 1. 그 다음에 경로 2는 광원 M, Q로 갔다가 M으로 갔다가 검출기로 가는 거. 그게 경로 1입니다. 그럼 경로 1 결과를 보니까 경로 2를 진행하는 빛과 경로 2를 진행하는 빛은 검출기에 동시에 도달했대요. 그러니까 이걸 뭘 할 수가 있어요? 매질이 없다는 거죠. 자, 기억 보세요. 빛이 M 거울, 반투명 거울, 그 다음에 위에 거울, 다시 반투명 거울을 진행하는데 걸린 시간은 C분의 2L이죠. 거울의 왕복거리가 2L이니까. 네, 맞았습니다. 그 다음 니은, 경로 1과 경로 2를 진행하는 빛의 속력은 같고요. 그 다음 디귿, 빛의 매질은 존재하지 않는다가 기억에 속한다. 맞았습니다. 다 맞았죠? 그래서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입니다.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관찰자 A에 대해 관찰자 BC가 탄 우주선이 광속에 가까운 속력으로 각각 플러스 X, 마이너스 Y 방향으로 등속도 운동을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8번이요. 좌표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가 광원 오고 여기가 P고요. 여기 Q고요. 여기가 Q고 여기 R이고 우주선이 이렇게 있고 이렇게 있고 여기에 C가 있게 있답니다.
얘는 아래쪽으로 가고요. 우선 B는 오른쪽으로 가고요. A는 여기서 있고요. 자, A 관성계에서 광원은 원점 O에, 거울 P는 X축상에, Q와 R은 Y축상에 고정되어 있고, 얘가 봤을 때 이거 PQR은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광원까지.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서 반사되어 광원에 동시에 도달해야 됩니다. 얘가 봤을 때, A가 봤을 때 PQR에서 방출된 빛은 PQR에서 반사돼 갖고 광원에 동시에 도달한다니까 얘가 봤을 때 거리는 다 똑같은 거예요. 그쵸? 이에 대한 설명을 옳은 것만 보기 위해서 볼래요. 기억. A의 관성계에서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Q에 동시에 반사. 맞았죠? 동시에 도달하니까. 니은. B의 관성계에서 B, 얘가 봤을 때입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P에서가 R에서보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반사된다 했거든요. 자, 이거 보세요.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요. 여기서는 길이 수축 안 일어나죠. 그쵸? B가 봤을 때 광원에서 여기에서 방출된 빛은 P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얘는 뒤로 밀려나죠? P는 갔을 때 얘는 뒤로 도망가잖아요. 그쵸? 그러면은 R이 먼저 반사돼야 되네요. 요건 변화가 없으니까. D는 틀렸습니다. D가 C의 관성계에서 얘가 봤을 때입니다. 광원에서 방출된 빛은 Q에서가 R에서보다 먼저 방출된다. Q에서가 R에서보다 얘가 봤을 때 먼저 반사되는 거 보세요. Q와 R 중에서 빛이 이렇게 가고 얘는 빛 쪽으로 가죠. 그러니까 R에 먼저 반사돼야 되죠. 틀렸네요. 기억만 맞아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9번입니다. 그림은 정지에 있는 리튬 원자핵에 양성자가 충돌하여 두 개의 헬륨 원자핵이 생성되는 것을 모식적으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자, 9번이 어떻게 되는 거냐면 리튬 원자핵에 Li 3, 7이래요. 헬륨 원자핵 2개. 요게 양성자가 충돌해서 뭐가 되냐면 헬륨 2개, 4개짜리가 2개 생긴대요. 생성되는 것을 무식적으로 나타내는 거래요. 그 다음에 에너지래요. 됐죠? 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온 것만 보기 위해서 힘들어 고르래요. 핵분열입니까? 핵분열이죠. 큰 거에서 작은 거 됐으니까 맞았습니다. 정지 에너지는 리튬 원자핵이 양성자보다 리튬 원자핵은 양성자보다 얼마만큼 크냐 했거든요. 리튬 원자핵이 양성자보다 리튬 원자핵 보세요. 원자핵이 M1이죠. 질량이 M1. 정지 질량이 양성자의 정지 질량은 M2. 그쵸? 그리고 나서 에너지가 나왔다는 얘기는 큰 거에서 작은 걸 된 거죠. 그쵸? 따라서 정지 질량이 여기가 지금 M1C 제곱이고 얘가 M2C 제곱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정지 에너지가 그럼 리튬이 양성자보다 크니까 양성자 수가 그러면은 에너지는 M1 빼기 M2의 C제곱만큼 되겠네요. 그쵸? 요게 크니까. 그럼 맞았습니다. 디귿. 그 다음에 M3가 이거냐라고 물었거든요. 자, 그러면 보세요. 이거 에너지가 나왔죠? 그러면은 M1 더하기 M2가 요거 뭐라 그랬죠? 요거는 뭐 헬륨? M3라고 했어요. M3 두 개보다 큰 거 아니에요. 그쵸? 따라서 M3는
2분의 m1 더하기 m2보다 작아야 되죠. 근데 크다고 했으니까 틀렸네요. 그러니까 기억과 니은만 맞아서 3분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입니다. 그림 가와 나는 원자력 발전소와 별에서 일어나는 핵반응을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인데 10번에 가번을 보시면 수소 11자리와 수소 2자리가 만나서 뭔가가 되고 여기가 기억이라고 돼 있어요. 동그라미 기억. 이게 뭐냐면 그러면 2개니까 2 여기는 3이 돼야 되죠. 그 다음에 5.5 메가 일렉트론 볼트 에너지가 나오고 나는요 우라늄 92 235짜리 중성자 만나서 진운이 되고 이게 54 140짜리고 더하기 니은이 되고 2배의 중성자 200 메가 일렉트론 볼트래요. 자, 이제 니은을 찾아야겠네요. 니은을 찾아야 되는데 이거 보세요. 2 곱하기 0 하면 0이죠? 그 0 더하기 54니까 54. 근데 여기 92예요. 그러면 여기가 92가 되려면 오른쪽이 92가 되려면 38. 그쵸? 그 다음 위는 2 곱하기 1하면 2에다 140불 더하면 142. 그쵸? 이거는 236 두 개 더하면 236에서 142 빼면은 94. 됐죠? 자, 그럼 가는 원자력 발전소에서 일어나는 거 핵반응. 원자력 발전 이거는 핵융합이죠? 틀렸네요. 니은 기억 2번. 기억의 질량수는 2다. 기억의 질량수는 3이죠. 틀렸네요. 3번. 니은의 양성자수는 94이다. 니은의 양성자수는 38. 틀렸고요. 중성자수는 X2 이거 54가 니은보다 크다 했거든요. 이거의 중성자수는 140 빼기 140 빼기 54 하면은 6이고요. 3에다가 5에다가 하마니까 86 나오죠. 자, 이거의 중성자수는 84예요. 얘는요. 얘는 중성자수가 6에다가 56 나오죠. 얘는 56 나와요. 따라서 이게 더 크죠. 맞았네요. 그럼 정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질량 결손은 요놈이 더 크고 에너지 더 많으니까. 자, 그 다음에 11번이요. 다음은 원자핵 A, B가 핵융합하여 원자핵 C가 생성되는 핵반응을 표는 A, B, C 양성자수, 중성자수, 질량수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11번 A와 B가 만나서 C가 되고 에너지가 나와요. 근데 표에 A의 질량은 M1, B의 질량은 M2, C의 질량이 M3라고 했고 양성자수 A는 하나, 중성자수 0, 따라서 질량수 그럼 1 나오죠. 그 다음에 B는 중성자수가 하나, 그쵸? B는 중성자수 하나, C를 보세요. 양성자수 2개래요. 그러면 이거 하고 얼마를 더해서 2가 나오죠? 1이죠? 그리고 중성자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1 더하기 1 하면 여기가 질량수는 2가 돼야 되고, 그쵸? 그 다음에 이게 1이면 여기가 3이 돼야 되고. 다 찾았죠? 자, 그러면 B의 양성자수 얼마예요? 1. 기억은 1. 자, 기억은 1. 리. C의 중성자수 얼마예요? 3 빼기 2 하니까 1이죠. 니은도 1. 따라서 두 개는 같다. 맞았네요. 니은. A와 B는 동위원소 원자 반응 같고 질량수가 다른 거 맞았죠? 티귿. 핵반응에서 방출되는 에너지는 요거 더하기 요거 빼기 요거에다가 C제곱
네, 맞았네요. 기억력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이 정답입니다. 그 다음 12번이요. 다음은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 붕소와 중성자 포획 치료 A, B, N, C, T에 대한 자료의 일부입니다. 최근 핵반응을 이용하는 암 치료로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가 주목받고 있답니다. 이 붕소 중성자 포획 치료는 암 환자에게 주입한 붕소가 암세포에 축적이 되면서 축적되면 중성자를 조사한답니다. 이때 암세포 내 붕소가 중성자를 포획하여 리튬과 무슨 반응이 생성되면서 발생하는 고에너지로 암세포를 사멸시킨답니다. 그 과정의 핵반응은 아래와 같고요. 자, 그러면 붕소 5의 10번이 작은 3의 7로 됐으니까 이거는 핵분열이지요. 그러니까 니은은 맞았네요. 그 다음에 기억은 중성자 수는 2이다. 리튬과 무엇이 생성되면서 해놨어요. 자, 그러면 봅시다. 가번을 봅시다. 붕소 5의 10자리가 중성자와 만나서 리튬 3의 7이 되고요. 그 다음에 기억이래요. 그러면 5에다가 0 하면 5니까 여기가 2. 그쵸? 이거 하면 11이죠? 그럼 이거 4 나와야 되죠? 그 다음에 에너지. 그러면 기억의 중성자 수는 2. 맞았죠? 네. 그럼 기억도 맞았고, 디귿 보기 봅시다. 가에서 발생하는 에너지는 질량 결손에 의한 거 맞았죠? 따라서 기억, 니은, 디귿이 다 맞아서 5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시간과 공간 3점짜리 문제 풀이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